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현대차에서 구조화하고 있는 자동화 이런 제조 역량, 그리고 두 대는 구글의 딥마인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조별 과제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의 미디어 데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단체로 춤을 추고 있기도 하고 다들 지금 영상 찍느라고 난리네요. 그 외에 여러가지 비전들을 소개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핵심은 지금 핫한 바로 새로운 아틀라스의 모습을 실제로 이 미디어 데이 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저렇게 누워있다가 저 기괴한 모습, 자, 완전히 확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면서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였고요. 걷는 모습이 글쎄요, 되게 당차지 않습니까? 뭔가 딱딱딱 이렇게 걸으면서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는데 저렇게 자신있게 실제 미디어 데이 때 현장에서 저걸 보인 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앞으로 저렇게 옆으로도 가기도 하고 조절을 하면서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습을 보시면서 발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 뭐 덤블링하고 하는 그 아틀라스 있잖아요. 가장 유명했던 현대차가 인수하기 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그게 바로 유압식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액체 기름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빡센 환경에서도 이 버틸 수 있도록 이 액추에이터를 구성을 해놓은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전동식으로, 그러니까 전기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새로 나온 아틀라스가 바로 뉴 아틀라스입니다. 공장 투입용으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조지아 사바나의 메타 플랜트에서 이 부품 시퀀싱 부터 단계적으로 투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한 2, 3년 남은 거죠. 그리고 2030년 전후로 해서 조립이라든가 복잡한 작업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계획과 하면은 조금 늦긴 합니다.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연 3만 대 생산 규모로 굉장히 많이 만들 거다.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해서는 양산 체계가 약간 좀 늦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를 탑재를 할 거다. 딥마인드와 협력을 해갖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계열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아틀라스에 접목을 하겠다라는 이 공동 연구를 발표했던 내용이죠. 요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인간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장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5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잖아요. 자유도가 56개고 완전히 로테이셔널한 이 조인트 관절이거든요. 이게 작업 공간에서 한쪽만 커버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이 키네마틱 리더던시를 가져간다. 이 중복 자유도라고 하는 하는데, 그러면 같은 손끝 위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절 조합이 많아지겠죠. 한 곳에 대한 것들을 어떤 특정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장애물을 회피를 한다거나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아틀라스는 이렇게 기괴한 자세에서 이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60도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이 360도 관절이 이 제어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하는 건 맞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관절이 이제 조인트가 끝까지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이 액추에이터가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케이블들이라든가 이 배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계속 360도가 돌아가면은 이 꼬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절을 아예 모듈화해서 한다라던가 배선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 수 있는 무게가 최대 50kg이다. 50kg이면 꽤 무겁거든요. 진짜 무겁잖아요. 그리고 팔을 뻗으면은 2.3m까지 리치가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다. 실제로 미디어데이 발표뿐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요거는 이 가상 세계에서의 에뮬레이션을 표현을 하는 것들인데,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도 1.9m면은 꽤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고 리치가 2.3m까지 쭉 뻗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런 무거운 것들을 굉장히 잘 드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저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양산하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사람인이 50kg 쌀 포대보다 더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토크 제어 자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또 저런 거 들면서 충돌 감지라든가 밸런스 있게 잘 유지를 하는,
또 감속기도 이게 백래시 같은 것들 잘 딱 걸려서 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tremely Water Resistan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운 환경, 저게 이제 화시니까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 팩토리 타겟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뭐 분진이라던가 뭐 세정 같은 것들,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죠. 오일 같은 것들도 이제 미스트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방수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실링이 잘 된다라든가 부식 같은 것들도 잘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에서 소개된 게 재밌는 것이 4시간의 배터리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배터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별도의 배터리 작은 게 있으면은 또 다 됐으면 이거 바꿔야겠다 해갖고 자기 몸을 돌려서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휴머노이드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비라든가 충전, 대기 같은 것들에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대를 돌려야겠죠. 근데 배터리 자가를 교체를 하면은 결국 가동률을 돌리기 위한 선택까지 옵션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어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구글 딥마인드에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요걸 또 좀 살펴보면은 제가 실제로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관련해서 작년 2025 구글 I.O. 때 가서 이거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딥마인드 쪽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라고 하는 것이 이 VLA 모델, 그러니까 시각,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액션까지 취하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액추에이터 모터드로 커맨드를 던지는 거죠. 이러한 걸로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거는 공간 이해라든가 뭐 계획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수준의 추론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관절을 제어하는 건 아니고 VLA한테 뭘 할지 힌트를 주는 역할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약한 현대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제미나이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들 구글과 협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형적인 스택은 이게 이제 인지부터 퍼셉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추정하는 것과 플래닝하는 부분, 계획을 하는 부분, 그런 다음에 모션을 생성해갖고 제어를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이런 각각의 계층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VLA나 ER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하고 상태를 추정해서 계획을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모션을 생성한다라던가 뭐 안전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안전 시스템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AI 쪽, 딥마인드의 AI 쪽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 인지나 상태 추정 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틀라스가 지금 완전 자율로 알아서 오토노머스하게 돌아다니는 모델과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들을 텔레오퍼레이션, 원격으로 조작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태블릿으로 간편 조작하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요거는 뭐 지금 휴머노이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바니까 엄청나게 특별한 부분은 아닌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돼야지 공장에서 사람이 또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그리고 그냥 돌리는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공장 특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태블릿 조작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제 사람이 봤을 때 완전 자유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로봇 자체가 하나의 어떤 부품, 단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제조 시스템 같은 공장 운영 시스템이랑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올빗이라고 하는 요 원격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 이 휴머노이드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여러 대를 굴리기 위한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펜스리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 펜스가 없다라는 거죠. 공장 로봇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알아서 감지를 하고 RFID 뭐 바코드 같은 거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 이제 운영 가능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똑똑함보다는 뭐 안전 인증이라든가 리스크 케이스를 뭐 갑자기 끼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들고 있던 거 놓을 수도 있고 낙하하든가 이런 거를 케어를 하는 형태로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옵티머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차이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크게 보면은 누가 먼저 대규모 실사용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공장에 돌릴 것이냐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산을 얼마나 새끈하게 잘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현대차에서 구조화하고 있는 자동화 이런 제조 역량, 그리고 두 대는 구글의 딥마인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조별 과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고객은 현대차에서,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는 아틀라스가 책임지고 있고, 로봇 AI를 구글이 가져오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별 과제로 합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수직 계열해서 제조 공장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액추에이터까지 다 하나하나 자기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 기반으로 AI 스택 전체를 다 하나
하나로 다 먹겠다 해서 정말 그 애플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갤럭시 같은 접근이라고 하면은 갤럭시가 지금 딱 구글에 AI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AP는 퀄컴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애플처럼 전부 다 수축계라 해갖고 OS도 하드웨어도 프로세서도 다 자기들이 하겠다 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기괴한 동작이라든가 빡센 동작들, 무거운 거 드는 것들은 현대차가 좀 더 중심이 된 것 같고 옵티머스는 조금 더 범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공장에서 물론 돌아가겠지만 최대한 싸고 많이 가는 형태로 해서 그런 구조의 제조 철학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벼운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피지컬리 굉장히 저수준의 어떤 동력학을 제어를 하는 쪽, 컨트롤하는 쪽이라든가 공행 안정화 쪽에 이제 힘이 실리다 보니까 그런 쪽은 확실히 힘을 주는데 그 외에 AI 쪽은 아예 구글에 맡겨버려서 도움을 얻는 그런 구조로 해서 점차 이 휴머노이드 시장의 이 합종 연행이 시작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이번 발표에서 좀 포인트를 짚자면은 일단 운동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AI 이 뇌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지능. 요게 분업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를 내보인 거죠. 아틀라스가 하드웨어 제어 쪽으로 간다면은 구글 딥마인드는 VLA, ER 같은 이 파운데이션 지능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결국 공장 투입을 좌우하는 거는 이 지금 보시는 이런 데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공장 기준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자가 교체를 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올빅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다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그리고 기존의 이 매뉴팩처 제조 시스템과 잘 연동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랩 투 팹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나오고 하는 게 연구실에 있는 것이 실제로 팹으로 간다, 제조로 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으니까 테슬라의 승부는 결국 가격 이전에 진짜로 현장에서 쓸만한 신뢰성 있는 안전한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느냐, 외 처리 비용에서 얼마나 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unrealtech.ero에서 유튜브에서 전해드리지 않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소식도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고 그 외에 볼만한 내용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테크 관련 소식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